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삼성전자 주주분들, 요즘 장 보시면서 마음 많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분명히 기대감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막상 주가는 시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오를 것 같으면 눌리고 버틸 것 같으면 또 흔들리고,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계좌는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죠. 특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이닉스는 HBM으로 시장에서 먼저 점수를 받았고,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바로 시장에 박수를 쳐주는 그림이 아직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이번에도 삼성전자만 못 가는 거 아니냐, 하이닉스는 가는데 삼성전자는 또 답답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흔들린다고 해서 바로 기업의 본질이 깨졌다고 보면 안 돼요. 지금 봐야 할 건 삼성전자가 안 좋아져서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미국 반도체주 조정, 월말 리밸런싱,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 비중 조절 같은 자본시장 흐름 때문에 흔들리는 건지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별 뉴스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같이 눌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 국내 반도체도 부담을 받고, 환율이 튀면 외국인 수급이 약해지고, 월말이나 분기 말에는 리밸런싱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끝났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반대로 빠졌으니까 무조건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것도 위험해요. 중요한 건 하락 자체가 아니라 하락의 성격이에요. 요즘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기준은 4가지예요. 거래량을 동반한 큰돈의 이탈인지, 프로그램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외국인 매도 이격이 좁혀지는지, 그리고 하이닉스가 흔들릴 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버티는지, 이 4가지가 지금 구간의 핵심이에요. 주가가 빠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가격부터 봐요. 얼마까지 빠졌지? 몇 퍼센트 밀렸지? 내 평단까지 얼마나 남았지? 당연히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고수들은 가격보다 먼저 수급을 봐요. 그리고 수급보다 더 깊게는 그 수급이 시간 흐름 안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찍힐 수 있어요. 프로그램 매도도 같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화면상으로는 되게 무서워 보여요. 외국인이 또 판다, 프로그램이 또 던진다, 이러면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근데 큰 돈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비중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가격대부터는 누군가 받아주기 시작하고,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 순간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순매도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지금 빠지는 건 기회예요? 위험이에요? 저는 여기서 바로 답을 정해놓고 보면 안 된다고 봐요. 하락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하락이 본질 훼손인지, 자본시장 수급 조정인지, 아니면 리밸런싱 과정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변동성인지예요. 특히 지금처럼 월말과 분기말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큰 돈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맞추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많이 오른 종목은 일부 덜어내고, 다음 구간에서 가져갈 종목을 다시 담고, 지수 비중에 맞춰서 기계적인 매매가 나오기도 하죠. 개인 입장에서는 그냥 주가가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돈 입장에서는 자리 이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리밸런싱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이 팔고 프로그램이 던지고 장중에 갑자기 매물이 몰리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흔들려요. 그런데 리밸런싱이 끝난 뒤에는 윈도우 드레싱이나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비중을 조절한 큰 돈이 다음 장세에서 다시 어떤 종목을 골라 담느냐, 요즘 장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 후보에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오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HBM 수요, HBM 포이 샘플 출하, 파운드리 재평가 기대, 정부의 반도체 AI 투자 드라이브, 서남권 신규 팹과 패키징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재료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돈이 들어온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뉴스가 좋다고 바로 주가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뉴스에 수급이 붙는지, 외국인이 매도를 멈추는지, 프로그램이 반대로 도는지, 거래대금이 살아나는지 확인해야 해요. 요즘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뉴스는 좋아 보여요. 정부 투자 발표도 있고, 서남권 신규 팹 이야기도 있고, 패키징 클러스터 이야기도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형 AI 반도체 생태계를 같이 만든다는 큰 그림도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흔들려요. 그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한 가지 기준으로만 보면 안 돼요. 뉴스는 방향성이고, 가격은 시장의 반응이고, 수급은 돈의 실제 움직임이고, 거래량은 관심도고, 캔들은 그날의 힘겨루기예요. 여기에 섹터 흐름까지 보면 돈이 다음에 어디로 번질지 보이기 시작해요. 이 프레임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훨씬 덜 복잡해져요. HBM4E 샘플 출하는 방향성이고, 정부 투자 발표는 큰 그림이고,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은 현재 돈의 움직임이고, 아랫꼬리와 거래대금은 단기 힘겨루기예요. 이걸 한꺼번에 섞어버리면 판단이 안 돼요. 여기서 정부 투자 발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크게 봐야 할 재료 중 하나가 정부의 AI 반도체 투자 드라이브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되고, 반도체 생산, AI 데이터 센터, 패키징 클러스터, 지역별 반도체 생태계 조성까지 묶이는 그림이에요.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 공장 더 짓는다, 이 정도로 볼 뉴스가 아니에요. 반도체는 이제 공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력, 용수, 패키징, 소부장, 장비,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여기까지 전부 연결돼요. 예전에는 반도체 투자를 보면 삼성전자 좋아지겠네, 이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넓게 봐야 해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SK하이닉스도 같이 보고, 패키징 클러스터도 봐야 하고, 전력 인프라도 봐야 하고, 장비와 소부장까지 같이 봐야 해요. 이게 지금 시장이 보는 큰 그림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번 발표에서 새롭게 부각된 서남권 신규 팹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용인은 기존 경기권 핵심 프로젝트고, 이번 발표에서 새롭게 힘이 실린 건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서남권 신규 생산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발표는 용인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 지도를 더 넓게 다시 그리는 흐름으로 봐야 해요. 이런 대형 투자 발표는 단기 주가만 보고 끝내 재료가 아니에요. 바로 매출이 찍히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주가는 단기 실적에도 반응하지만 큰 돈은 미래의 공급망에도 움직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얻을 수 있는 건 단순히 메모리 가격 회복만이 아니에요. HBM,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전력 효율, AI 데이터 센터 수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 역할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해요. 투자 발표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바로 폭등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은 큰 뉴스가 나와도 처음에는 팔고 볼 때가 있어요.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다고 판단하면 매물이 나오고, 확인할 게 남았다고 보면 관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보다 중요한 건 뉴스 이후의 반응이에요.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대형 투자 발표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도 당연히 나와요. 근데 저는 바로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아요. 투자 발표는 방향성이에요. 매수 타점은 수급과 가격이 만들어줘요. 방향이 좋다고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흔들릴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진짜 강해지려면 단순히 뉴스가 큰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항선을 거래대금으로 뚫고 돌파한 자리를 다시 지켜주고,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이 같이 붙어야 해요. 이 조건들이 같이 나와야 시장이 이 재료를 진짜 돈으로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 시장에서 또 하나 봐야 할 건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에요. 표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찍힐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수급이 나쁘다고 봐요. 근데 수급은 단순히 순매수, 순매도 숫자만 보면 안 돼요. 누가 팔고, 누가 받고, 어느 가격대에서 받는지가 더 중요해요. 외국계 창구 중 일부가 팔고 있어도 다른 외국계나 국내 기관, 연기금 쪽에서 저점마다 받아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건 단순 이탈이 아니라 수급 교체일 수 있어요. 모든 매도가 나쁜 게 아니고 모든 매수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매물이 소화되는지예요. 그럼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은 흥분할 자리도 아니고
공포에 던질 자리도 아니에요. 먼저 내가 들고 있는 이유가 살아있는지 봐야 해요. AI 메모리, HBM, 바운드리 재평가, 대형 투자 드라이브, 외국인 수급 회복 가능성, 이 이유들이 살아있다면 흔들림 속에서도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들고 있는 이유가 그냥 삼성전자니까 이거 하나라면 위험해요. 이제 시장은 이름값만으로 점수를 주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다시 점수를 받으려면 HBM에서 고객 검증이 나오고 파운드리에서 후보 명단에 다시 올라오고 메모리 업황 회복이 실적으로 연결되고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야 해요. 이 네 가지 중 어떤 증거가 먼저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신규로 보려는 분들은 급하게 따라가지 마세요. 대형 투자 발표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시장가로 들어가는 건 위험해요. 뉴스가 나온 뒤 가격이 어디서 버티는지, 수급이 붙는지, 저항을 뚫고 지지로 바꾸는지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관망 중인 분들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지 마세요. 지금 시장에서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예요.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으면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가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또 시장 전체가 살아나면 증권과 금융, 자동차와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번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큰 돈이 움직이는 순서예요. 개인들은 종목 하나만 보지만 큰 돈은 섹터의 확산을 봅니다. 요즘 장 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구간에서 내가 봐야 할 순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가격을 보고, 수급을 보고, 거래량을 보고, 섹터 확산까지 보는 것. 이 순서를 잡아야 내동매매를 줄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 조정은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돈의 이동을 확인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중심을 잡는지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주변 종목으로 번지는지 그 그림을 봐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면 그 다음 수급은 주변 종목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증권과 금융, 자동차와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런 후보군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 흐름을 너무 늦게 본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오를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요. 확실해 보이면 그때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첫 번째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종목 이름 하나를 빨리 듣는 게 아닙니다. 돈이 이동하는 순서를 이해하는 겁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들어가는지 이 구조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책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 법칙, 돈의 시선, 그리고 코스피 2만의 시대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 자료는 감정으로 매매하지 않기 위한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덜어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할지 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종목 찍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장에서 여러분이 기준 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과 대응 기준을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료 받아서 기준 잡으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채널을 더 키워갈 수 있습니다. 서로 부담 없는 구조입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봐야지 하는 순간 또 뉴스 뜨고 또 수익 인증 올라오고 또 남들 다 움직인 다음에 보게 됩니다. 지금은 오늘 오른 종목 하나를 맞히는 장이 아닙니다. 다음에 돈이 어디로 갈지 먼저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강하게 흔들리는 흐름을 보고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건 장이 열릴 때마다 아무 기준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다음 순환매가 뉴스에 뜬 다음에 찾지 말고 지금 미리 준비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삼성전자 조정은 무서운 구간이에요. 하지만 무서운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끝났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락폭이 아니라 하락 뒤에 어떤 신호가 나오느냐예요. 삼성전자를 보되 삼성전자만 보지는 마세요. 가격보다 먼저 수급을 보고 수급보다 추세를 보고 추세보다 돈이 이동하는 순서를 보세요. 시장은 흔들림 속에서도 다음 시세를 준비합니다. 그걸 먼저 보는 사람이 결국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